우리에게 있어 자식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또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이지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삶에 지쳐갈 때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소를 짓게 되고 힘든 시간들을 잊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30즈음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약 70년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부모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애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외모나 성품만이 아니라 습관과 생활 태도까지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가정교육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자식들과 이별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은 부모 없는 하늘 아래 남은 긴 시간을 또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부모로서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예로부터 자식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며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걱정거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에게 크고 작은 고민거리를 안겨주지 않은 자식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기쁨과 보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지배하는 존재들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청년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예전처럼 자식을 성인이 될 때까지 다 키웠다고 부모로서 할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캥거루족이란 독립할 나이가 되었어도 독립하지 못하고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MZ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캥거루족과는 다르게 독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취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학원 공부에 유학까지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비를 책임지는 것은 어느 정도 부모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약간의 용돈을 마련한다고 해도 등록금이나 기타 교재비 등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가 내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고 잘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도 되고 싶다는데 지원하기를 망설일까요? 다 크면 이제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고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라 절대 도와주지 말라는 말을 머리로는 100만 번 이해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할 때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주는 것이 또한 부모 마음이겠지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자녀들도 처음부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 자금으로 시작하면서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내면 부모가 아무리 노후를 잘 준비했더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에 겪게 되는 자녀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노년에 고생을 좀 더 하고 말지. 내 자식 위해서라면 내 자식 좀 덜 고생시키기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며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 자식들 위해서라면 하루 종일 논밭에서 죽어라 일하면서 점심도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와 대충 먹고 차디찬 겨울에 손이 얼어가며 냇가에서 빨래하시던 바로 그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사랑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무한하게 표현했는데 자식이 그만큼 꼭 잘 되던가요? 아니면 그만큼 행복하다고 하던가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만큼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 좋으련만 인생이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후에 겪을지도 모르는 자녀 리스크를 현명하게 피하면서도 자식들 또한 스스로 잘 살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견해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편안하게 참고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신다면 주변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부모의 기대에 이끌려 살다가 결혼하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살고 있지요. 그러다 내 나이 중년이 되고 보니 자녀들은 사춘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편은 직장일로 바쁘고 각자 대화가 안 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 없고 인생이 이게 뭔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왠지 허전해질 때가 찾아옵니다. 특히 예뻐서 기저귀 갈아주고 맛있는 거 해먹이며 아플 때는 밤잠 설쳐가며 간호해주고 애지중지 호호 불어가며 키운 자식이 저 혼자 자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현실인 듯 싶습니다.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며 키웠는데 자식 하나 잘 되기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긴 세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사랑이 배신당한 듯해서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만 같습니다. 이러면 회한과 함께 자녀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고 우울감마저 찾아옵니다. 우리가 낳고 우리가 키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당연한 삶의 이치일까요? 자녀 문제로 정말 괴롭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운 일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더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자식도 부모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걸 보고는 괴롭고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으로 생각하면 부모는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에도 잘 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몸만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완전히 독립을 해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고 힘들다는 부모들은 본인의 삶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삶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뒷바라지 한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했는데 자식이 다 컸는데도 여전히 자식 걱정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자기만의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취미생활도 갖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해야 자식에게 덜 간섭하고 화를 덜 내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자식에게만 온통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신경이 쓰이고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멀쩡한 아이를 자꾸 문제 삼게 되고 밖에 나가서 무엇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게 되면 자아 실현도 하게 되고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배움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늘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닦는 공부도 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으며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나 남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지라도 내가 자유로워지고 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 천일 정도 기도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며 기도문을 외우고 열흘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면서 하기 싫어집니다. 그것을 참고 10일 정도 기도를 하면 나의 문제점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노력하면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따라할 테니까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부유한 집에서 대접받고 생활하니 부족할 것 없는 행복한 날들을 보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여인의 행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치다시피 했어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하도 슬피 우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부처님께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절에 찾아가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울며 소리쳤어요. 부처님 제발 죽은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 자식을 놓고 일어나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그 말을 듣자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면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해 바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겨자씨 한 움큼이 있나요? 하고 묻자 네,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에 방문했어요. 그 다음 집에서는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은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문했지만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진 여인은 마지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댁은 혹시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여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겠소? 여인은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죽는구나. 단지 죽는 시간만 다를 뿐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구나. 내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죽음이란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슬픔은 가시고 밝은 얼굴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겨자씨를 가져왔느냐? 부처님,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 없어요.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다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불행의 조건들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 가운데 있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뜬 장님과 같을 뿐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나서 바라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만 잡아주고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라는 염려와 걱정보다는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끝까지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값진 말이 됩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자녀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날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